자, 지금부터는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아직 희망의 빛은 있다. 네옴시티. 이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님이 안 오시니 어쩌나라는 생각 많이 하셨죠.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이 이슈에 들썩였다가 오지 않는데 라는 이슈에 다시 출렁거렸던 관련주.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우리 기업들 수주 돕기 위해서 사우디에 간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수주 모멘텀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지금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이 지도.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가 해외 모멘텀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규모 면에서나 투자액 그리고 2045년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요. 자, 2016년에 뉴스가 나온 이후 좀 잠잠했다가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네옴이라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 네옴 관련 시티 뉴스가 나왔을 때 들썩인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 이력이 있었던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옴 프로젝트 중에 이 직선 도로를 관통하는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수주한 바 있고 중소형 건설자인 한미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프 증권 쪽에서도 그냥 관심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커버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일단 메모를 해두시고요. 대장주격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슈를 살펴봅니다. 일단 수주 가능성은 이상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다음 달 일정으로 이 시기에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표단에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사들과 함께 일단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이 수주 경험이 있는 한미글로벌, 이전에 사우디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니까 그런 점이 플러스, 그리고 CIO 독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글로벌을 들고 온 건 최근의 분위기가 뉴스에 따라서 특히 중소형주가 강하게 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큰 그림에서 네옴시티, 여기서 이사님 저희 출발을 해볼게요. 가장 궁금한 점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방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꺾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장관 방문을 계기로 키워질 수 있을지. 데드라인이 1차적으로는 11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입해도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관련주가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포인트 지금 구간에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 한미 글로벌은 그 네옴시티 섹터 이제 테마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외 쪽, 건설 쪽,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국내 부동산도 그렇고 뭔가 좀 결과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게 된다면은 뭔가 좀 가져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도 지금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가려면은 최근에 한미 글로벌이 좀 나홀로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신고가고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함께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미 지난 6월에 더 라인 프로젝트에서 고속전철 터널 공사를 수주했었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이렇게 수주 소식이 함께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한미 글로벌 말씀드리기 전에 큰 그림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네옴시티에 중국, 미국, 인도, 유럽 각국에서 정말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많이 좀 친해졌죠.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나 통신 같은 쪽에서는
화웨이랑 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크다라고도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참 규모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크고 한데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토목공사나 뭐 기반시설에서도 좀 중국 업체들의 좀 약진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기대감이 실질적인 결과물, 얼마나 큰 결과물로 갖고 오는지 그게 또 나중에는 또 주요 포인트 체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 건설주에 대해서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사실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발 이슈에 너무 기대를 걸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무리인 상황, 이렇게 좀 냉철하지만 이사님은 보고 계신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미글로벌이 작년에 수주한 금액이 230만 불인가 그래요. 이제 크진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주 이력이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 총괄 책임자도 8월 말에 이제 만나기도 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이제 수주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금액이 얼마나 클지 또 작다면은 또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금 기대감은 뭐 충분하고 또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머무른 것 같은데 뭔가 좀 결과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뭐 기대감은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 대장주니까 뭔가 더 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치도 좀 어떤 게 좀 나올지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한미 글로벌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가는 대형주도 있잖아요. 국내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건설사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도 있는데 오늘 음마양 아파트 이슈도 나왔고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슈로 분포해서 볼 수 있는 대형사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한미 글로벌이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요. 만약에 선택을 좀 할 수 있다면 건설주 안에서 어느 이슈에 조금 더 이사님은 집중하시겠습니까? 건설주 더 큰 범위인 건설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네옴시티라고 하더라도요. 볼만한 기업은 정말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미글로벌이 대장주고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조금 변동성 크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 아직 못했지만 뭐 유신정도 있고 정말 뭐 10개, 뭐 20개 기업 뭐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4개 기업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단연 네옴시티로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네, 한미글로벌. 네, 오늘 뭐 리포트도 나왔지만 한미글로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리야드에 건설되는 3만 가구 규모의 그 주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도 건설 관리 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일단 그냥 한미글로벌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관련된 그런 수주 기대감은 뭐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0%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하이테크 분야도 그렇고 해외 쪽 모멘텀도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매출이 연간 매출이 지금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네옴시티까지 더해지다 보니 좀 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썩들썩하면서 좀 갈자리에서 못 가고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또 좋게 보면은 그게 고가권에서의 물량 소화가 되면서 조금 좀 시장도 좀 약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뭐 매집인가 아닌가 아니면 좀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보려는가 그런 변곡점이기도 한데 기대감은 살아있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면은 뭐 그렇죠. 네, 정고점 돌파는 언제든지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가장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뉴스에 따른 단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지 궁금하실 네옴시티 중심으로 첫 번째 이슈 저희 꾸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오랜만에 많이 나오죠. K산업에 빠진 폴란드, 방산이요. 이번엔 원전이다. 2주 안에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오늘 딱 나온 상황에서 이 뉴스에 따른 원전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폴란드와는 인연이 있죠. K2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방산 관련해도 연결고리가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추가적인 신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쪽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이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요. 이사님 사실 그동안 원전주가 나쁜 뉴스가 나왔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뭐 사라졌다? 이래서 안 간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재생에 갈 때도 못 가고 뉴스에도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는 유독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관심, 전략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선택이 될지 뉴스에 따른 이 정도의 반응, 저희 어떻게 해석하면 이사님 좋을까요? 네, 그 폴란드발 관련된 소식이 가뭄에 담비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참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그 엊그제죠. 넷플릭스가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 초반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말 소외됐었던 콘텐츠 종목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원전주도 정말 큰 반등 없이 주구장창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요런 그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쪽이 뭐 폴란드냐, 이집트냐, 체코냐 등등 유럽 쪽이 많은데 드디어 이제 그래 폴란드에서 이제 향후 좀 기대감 되는 현지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그래 폴란드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이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대감은 뭐 지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국내 언론보다는 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 혹시나 뭐 주식에 뭐 100%라는 건 확 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어도 혹시 뭐 지연되거나 뭐 그런 이슈가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요 관련된 오늘 나온 소식은 지속해서 좀 관심 이어지는 소식에도 좀 팔로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 8월 중하순에 그 관련된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게 이제 블록딜 나오면서 그 블록딜 나오고 한 달 전 그때 이제 공매도 수량과 블록딜이 진행되고 최근까지의 그 공매도 수량을 한 달 반 정도 각각 비교해 보면은 공매도 수량이 거의 한 2배가 증가했죠. 그래서 두산 엘러빌리티 좀 의미 있는 기업인데 두산 엘러빌리티의 수급이 꼬이고 공매도가 증가하고 최근에 또 모멘텀이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폴란드발 오늘 같은 긍정적 소식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는 게 지금 원전 쪽에서 훈풍이 이어지느냐 마냐 그걸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원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연결고리 그 전에는 또 K방산이 있었잖아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수주 모멘텀의 탄력성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쪽 양자택일한다면 방산 그리고 원전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겠어요, 이사님? 이제 흐름이 보면요. 주가를 보면은 뭐 원전에서도 한 10개 종목, 예를 들어서 방산 쪽에서도 뭐 5개 이상 종목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일봉이나 주봉에서 주요 이평선. 야, 이제는 여기서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참 방산이냐 원전이냐 참 고르기는 참 어려운데 굳이 뭐 저한테 어렵게 하나라도 고르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강한 쪽은 뭐 원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수주 모멘텀 그런 쪽은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 전에도 방산 쪽에서 정말 이어지는 소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는 소식의 횟수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좀 방산 쪽 보시고 아니면은 그래 정말 이제 반등 나오네. 그래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한 2주 정도 또 시간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원전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따른 전략 고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